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8명이 추가된 1,702명입니다. 4명은 해외에서 그리고 4명은 지역사회에서 발생했고요. 사망자는 2명, 그리고 격리 해제자는 134명이 늘어서 전체 확진 환자의 78.6%를 기록했습니다. 사망자 발생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전반적으로는 하루 신규 확진 환자가 닷새 연속 10명 안팎을 유지하는 등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반 환자들도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이 감염병 전담병원의 일부를 일반 병상으로 전환하는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격리 중인 확진 환자 수가 감소함에 따라 일부 병원의 병상 가동률이 다소 떨어졌고 일반 환자들에 대한 진료 공백 등도 우려되어 현재 운영되는 감염병 전담병원에 대한 단계별 조정을 오늘 논의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 2달째 유지 중인 위기경보 심각 단계는 하향 조정을 검토한 바 없다고 했습니다. 올 가을과 겨울 2차 대유행에도 대비해야 하는데요. 국민들에게 항체가 일정 비율 이상 형성되지 않았고 또 백신도 없는 상황에서 이 바이러스가 좋아하는 밀집되고 건조한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는 감기와 유사한 그런 어떤 바이러스이고 따라서 감기가 유행하는 그러한 시기에 맞추어서 코로나19도 유행할 가능성이 높다. 2차 유행이 올 것에 대한 에크모와 음압 병상 확보, 특히 이제 중증 환자에 대한 중환자 치료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는 아직까지는 충분하게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이건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한 분석이니까 해외 전문가들도 입장은 비슷할 겁니다.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 로버트 레드필드 국장은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다가오는 겨울 바이러스의 공격이 우리가 막 겪은 것보다 더 힘들 가능성이 있다라면서 우리는 독감 유행병과 코로나19 유행병을 동시에 겪게 될 수 있다라는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경제 정상화의 속도를 내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속쓰린 이야기일 겁니다. 그래도 이 전문가의 견해니까 일단 수용하고 대응책을 찾는 게 자연스러운 흐름 같은데 역시 트럼프 대통령은 예측 범위 밖에 있습니다. 백악관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에서 아예 레드필드 국장을 불러다가 수정해라고 대놓고 요구했습니다. I do want to mention a man who's done a very good job for us, Dr. Robert Redfield, was totally misquoted in the media on a statement about the fall season and the virus. Totally misquoted. I spoke to him, he said it was ridiculous. I think rather than waiting, I'd ask Dr. Redfield to come up and say a couple of words just to straighten that out, because he didn't say it was a big explosion and it was false. So I'll ask Dr. Redfield, who is a real professional, to come up and explain, please. 이 장금이가 홍씨가 홍씨 맛이 나서 홍씨라고 했듯이 과학적으로 다시 올 수 있으니까 올 수 있다라고 한 건데 이렇게 결국 레드필드 국장이 불려 나왔습니다. 뭐라고 답했을까요? That's what I was trying to say to you just a minute ago, that the issue that I was talking about being more difficult is that we're going to have two viruses circulating at the same time. The comment that I made, it's more difficult. Doesn't mean it's going to be more impossible. Doesn't mean it's going to be more, as some people have said, worse. It just means it's more difficult because we have to distinguish between the two. 나빠진다는 게 아니라 어려워진다는 거다. 이 미묘한 차이는 있지만 역시나 트럼프 대통령이 원한 답변은 아니었습니다. 그러자 I'm accurately quoted in the Washington Post as difficult. But the headline was inappropriate. What does the headline say? Well, Read the headline. The headline says CDC director warns second wave of coronavirus is likely to be even more devastating. And isn't that? No. That's not what he said. But No, I actually think it's actually going to be. 사실 이 거리 두기를 언제까지 어느 강도로 유지할 건지는 전 세계적인 딜레마입니다. 전문가들은 치료법과 백신이 없는 상황에서 이 최선의 예방법인 거리 두기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죠. 반면에 현실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경제라는 거창한 단어까지 필요 없이 당장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봉쇄령이 이어지면 일을 할 수가 없고 빈국이나 선진국이나 가릴 것 없이 코로나 걸리기 전에 굶어 죽겠다라는 시위가 이렇게 커지고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게 2018년 기준 미국의 가계 중 절반 정도는 총 저축액이 $4,830, 우리 돈 600만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20, 30대인 밀레니얼 세대 중 절반은 300만 원 수준이라고 하니까 일을 하지 않고 저축만으로 한두 달 버티기도 어렵다는 겁니다.
I feel like our jobs are all essential in the state of Minnesota, and I don't feel like any governor, even Governor Walz or anybody else, can't determine who or when we decide we want to go to work or where we work or anything like that. 자, 유럽의 경우에 전 국민의 이동 제한령, 상점 폐쇄령, 휴교령 등의 조치를 취해오다가 이 독일과 스페인 등 일부 국가는 서서히 이 제한을 풀고 있습니다. 반면에 영국과 프랑스는 봉쇄 조치를 연기하기로 했고요. 자, 각국의 사정마다 이 방역과 경제 어디에 무게를 실느냐에 따라서 판단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때론 희생과 양보도 필요하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5월 초에 황금 연휴, 제주행 비행기는 벌써 만석이라고 하는데요. 조금씩 제한을 풀어 나가더라도 언제든 내가 걸리면 주변 사람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마음으로 자발적 거리를 유지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